여러분, 라나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단순한 정권 교체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정치 권력, 금융 시스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향력 구조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죠. 기존 질서를 지탱하던 인물들이 하나씩 무대에서 사라지고 지금 새로운 흐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제 단순한 정치 변화이냐 아니면 미국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숨겨진 그 흐름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송이 아마 관심이 있으실 건데 중간에 또 이런 좀 약간 정리하는 이런 방송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정치적으로 이제 가지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권력 세력은 이제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트럼프 대통령이 흰모자와 함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금융전쟁의 핵심에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기 치는 거 있죠. 그 사기가 들어가면 모든 것은 무효가 된다. 이러한 그런 하나의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국가 부채가 헌법에 어긋나는 통화 정책, 조작된 회계, 끝없이 숨겨진 부채, 그리고 승인되지 않은 수조 달러 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 비상사태 위에 쌓여 있었다면 그 부채 자체의 정당성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부채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수정헌법 14조 사항의 공공부채 조항까지 연결되면 상황은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원래 그 조항은 합법적인 공공부채는 보호하고 불법적인 의무는 무효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 헌법 14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재편의 길이 열린다. 이게 이제 그 어떤 황당한 그런 음모론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조용하게 새로운 장부 체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구조가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뉴스죠. 그래서 딥스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포에 빠져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1913년 연방준비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그들이 사용해온 가장 강력한 통제 자체가 이제 끊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 이자를 미국 국민에게서 끝없이 빨아들이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쟤들이 그 연방준비제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딥스의 빚에 우리가 노예가 돼서 이렇게 끝없이 빚을 지고 빚은 아주 을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부채를 갚는다 그러면서 이자를 갖고 하는 이 노예 시스템은 얘들이 만든 거예요. 딥스가. 그런데 그거는 처음부터 그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게 생긴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 중앙은행 세력들이라든가 특히 런던 금융권과 유럽의 혈통 네트워크와 깊게 연결된 세력들이 통화 정책을 장악했고 끝없는 부채 발행 구조를 만들었죠. 정보기관의 비밀작전,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린 MK울트라 관련 프로그램, 또 인신땡땡 그 지원, 그 대리전 같은 것들도 장부 밖에서 자금이 흘러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블랙 버짓이라는 얘기를 비밀 예산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담보를 영어로 콜라러럴이라 그러는데 그 담보가 된 게 미국 납세자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숨겨진 세금이고 의존성이 정책 자체였죠. 그래서 지금 이 변화를 막으려고 싸우는 세력이 있는데
이제 못하게 이제 딥스가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필사적으로 그 새롭게 변화하는 이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럼 그들은 누구냐? 로서리니 계열과 연결된 유럽 금융 청산 네트워크와 뉴욕의 세력, 확장 세력들, 또 전후 2차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주 체제를 설계했던 록펠러 시대의 정책 계승자들, 이 딥스들이죠, 다. 그 다음에 비겔로우, 아, 로키드 말틴, 방산업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컹크웍스, 또 방산업체 레이티언 같은 오래된 방산 계약 네트워크. 얘네도 지금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냥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다른 그룹은 의회 안에 일부 인물들과 북버지니아 맨하탄의 언론 세력들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방에 모여가지고 음모를 꾸미는 조직들이 아니에요. 서로 얽혀있는 이해관계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라든가 가문끼리 그런 재단, 중간 조직, 그런 어떤 타협한 정치인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채가 투명하게 감사가 가능해지고 토큰화되고 실제 자산 기반으로 바뀌는 순간에 이들의 힘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백악관 이스트 윙을 허물고 연회장을 진다 그랬죠. 그게 단순한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방송에서 여러 번 따로 뭐 제목을 달아서 언급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새로운 그 이스트 윙의 그 연회장 그 볼룸이 이 리셋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리셋하는 거의 실제적인 상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의식을 치르고 의식이라는 게 이제 뭐 그런 어떤 뭐 위에서 파리를 하고 연회를 하고 국내 손님들을 오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공간으로 대접하고 하는 공간으로 쓰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지만 거기에 핵심은 뭐냐? 그거 밑에 지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실에 불과해요. 연회장 위에 만든 건 구실에 불과하고, 연회장은 하나의 모자처럼 씌운 거고, 그 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강화된, 그 지하에는 강화된 병원 시설이라든가 연구실, 그 연구하는 이제 구역이죠. 그 다음에 EMP와 사이버 공격에 견디는 통신 시스템, 그 다음에 대체 결제 인터페이스, 그리고 긴급 정부 연속 운영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제 무슨 미에 유사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정부가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시스템이 밑에 지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이 마지막 발작을 일으킬 때를 대비한 하나의 보험 같은 그런 시설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금융 혼란이라든가 사이버 공격, 하이브리드 공격 같은 마지막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유사시에 대비해서 그 지하, 볼룸 지하에 그런 것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우주군과 소콤 안의 충성 세력들은 이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거를 추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금융 레일 구축 단계에서 대규모의 공격 시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한 거다. 그 다음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래리티 법안 투표라든가 케빈 워시, 이번에 새로 된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대조표 축소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라크나 베네수엘라 통로 개방, 그리고 UAP 정보 공개까지 모두에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쪽 애들도 그 이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를 하냐면 마지막까지 최후발악한다 그랬죠. 그래서 법적 공격이라든가 충격적인 뉴스 조작, 대리로 혼란의 그 어떤 폴스 플래그
거짓 깃발 작전 같은 거 해가지고 혼란 작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지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볼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리셋이 된 이후에 황금 시대가 열리는데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기와 조작의 층이 벗겨지고 달러가 다시 실물 기반 가치에 연결되면 지금의 착취 딥스들이 하던 착취 구조는 끝이 납니다. 끝없는 빚의 발행으로 비밀 작전 자금을 만드는 구조가 사라지고 인플레이션이 무너지고 은행 이익을 위한 인위적인 금리 조작도 끝납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에너지 독립이 살아나고 불법 노동 제거와 실제 경제 성장으로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정부 투자 수익이 민간 금융 카르텔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공화국의 운영 체제고 기존 연준 중심의 빚이나 노예 모델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딥스가 공포에 떠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의 핵심 통제 장치였던 영원한 빚을 지게 하는 그런 것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정상회담 성공했죠. 그리고 이라크 내각이 마무리됐고 백악관의 볼룸이 건설되면서 이것이 각각 따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같은 전환 과정 안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퍼즐 조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뭐라 그러냐면, 중국의 시진핑이 말하기를 우리는 적이 아니라 파트너라고 말한 순간 모든 거를 그러한 그게 하나의 모든 걸 중국으로 보내던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파일들이 공개되고 금융 레일이 강화되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렸던 가림막도 사라지는 건데, 그래서 저쪽 딥스애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벌려온 시스템이 끝나가고 있는 거를 지금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력은 지금 의회나 언론, 기존 금융권, 방산 계약 세계 곳곳에서 퍼져 있는데, 그들의 세력이 뭐 전 세계를 장악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만든 그런 어떤 시스템 자체가 그들을 스스로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건 조용한 법적 구조적 혁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로 사기가 들어갔으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부채의 리셋은 그런 리셋을 하려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황금 시대가 도래하는 일로 연결될 거고, 오래된 권력 세력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 백악관 볼룸이 이제 방패라는 얘기는 했고, 그래서 공화국이 이제 새로 태어나면서 주권과 재정을 유지한 채 계속 갈 것이며, 딥스의 그 구 시스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전환이 바뀌는 게 뭐 앞으로 올 거다 이러는 게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 구성을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예전에 워싱턴의 늪에 있던 그 세력들이 사라지고, 명단을 보면 이제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 이름을 좀 몇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알 그린이나 뭐 하원 의원들 이름이에요. 민주당. 자스민 크라켄, 댄 크렌쇼, 에릭 소아웰, 미치 마카넬, 낸시 펠로시, 이 미치 마카넬 이거 라이노죠. 그 다음에 돈 베이컨, 제리 네들러 이거 민주당, 낸시 펠로시 민주당, 빌 캐시디 민주당, 이러한 인물들이 은퇴하거나 예비선거에서 밀려나서 이제 더 이상 의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 굉장한 좋은 소식이고, 이 의회의 라이노들, 민주당은 뭐 물론이려냐, 민주당에서 아주 거의 공산당처럼 활약하던 애들과 더불어서 공화당에서도 완전히 라이노는 뭐냐면 리퍼블리칸 인 네임 온리 그래요. 그래서
이름만 공화당인 애들, 그거 뭐 민주당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다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한 게 아니고 한 전 선거 주기씩 천천히 늪을, 워싱턴 스왑프라고 그러죠. 그래서 늪을 말려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애국 세력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기존 권력층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새로운 리셋 방향에 맞는 사람들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치 메카넬 그 상원의원의 이제 그 의장도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수십 년 만에 물러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진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체제 유지형 장치가 그 사람이 물러가면서 끝났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자기 선거 안 나오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더 못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권력을 유지한 상원 지도자였던 미치 메카넬이 양쪽을 다 이용하면서 부채 시스템을 관리해서 권력을 만드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라지면, 켄터키주의 상원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사라지면 켄터키에는 진짜 아메리카 퍼스트 목소리가 들어설 공간이 생기고, 낸시 펠로시, 그 악녀죠, 악녀. 그녀도 40년 만에 물러납니다. 하원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인물이 결국 망치를 내려놓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낸시 펠로시가 이제 그만두는 거는 캘리포니아 11구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11구 그 구역의 하원 의원이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마피아였어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 얘기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도시와 한 가문이 당의 방향을 결정하던 시대가 끝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낸시 펠로시 같은 애가 샌프란시스코에 의원을 하면서 샌프란시스코가 말할 수 없이 쇠락을 하죠. 그 캘리포니아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캘리포니아가 그냥 정치인들 잘못 세워가지고 오늘날에 정말 뭐 그런 캘리포니아가 됐고, 캘리포니아의 공화당들은 너무 다 이사를 많이 나가서 뭐 텍사스로, 테네시로, 뭐 아이다호로, 뭐 이런 식의 대거 거기서 탈출을 하고 있죠. 그 낸시 펠로시가 완성했던 시스템, 끝없는 지출과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또 내부자 거래로 그렇게 주식시장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고, 내부자 거래를, 그 인사이더 트레이딩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이제 법 관련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걸 미리 정보를 알아서 관련 주식을 사거나 파는 인사이더 트레이딩을 오래 했던 여자입니다. 근데 그게 의원들이 하면 불법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참 어처구니 없는 법을 그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챙겼죠, 낸시 펠로시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자스민 크라켄, 뭐 알그린, 스왈렌, 네들러 같은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뭐 시끄럽고 보여주기식 정치를 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그런데 그들이 의원직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뭐 안 나오거나 뭐 프라이머리에서 예비선거에서 떨어지거나 등등 정치 생명이 끝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이럴 영상이라든가 연극 같은 청문회라든가 끊임없는 분노 정치를 하면서 상대방 뭐 이를테면 공화당을 뭐 그냥 비난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악을 쓰고 뭐 그러한 보여주기식, 그렇지만 그런 것이 그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을 위한 것들은 아닌 그런 가짜 정치인,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정치인들이 지금 조금씩 사라지고, 그 미국의 그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는 의원들로 대체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중을 계속 흥분시키고 시선을 돌리는 동안에 실제는 착취를 하고 있던
그런 구조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비선거와 선거구 재조정이 이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 제리맨더링이라고 그러죠. 선거구 재조정.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들이 계속 그 자리에 속속 채워지고 있고, 이거는 단순한 쇼가 아니라 실제 운영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들로 대체되고 있다. 그래서 댄 크렌쇼나 돈 베이컨 같은 온건 공화당 인물들도 압박을 받았죠. 말이 보면 공화당인데 얘네들이 뭐 도대체 그 입법할 때에 투표하는 거 보면 공화당이 이게 민주당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공화당 내부도 점점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리셋 의제에 대한 충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제거제는 이름 하나하나가 기존의 빈과 우리를 노예로 만든 구조를 약하게 만들면서 끝없는 위원회에서 청문회 하고 그러는 거, 그거 쇼죠, 여러분. 보여주기식 쇼. 그 다음에 비밀 예산, 딥스가 맨날 만들어서 몰래 만들어서 쓰던 비밀 예산 보호를 하던 시스템.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이야기나 방화벽도 지금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좋은 소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고,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니 지금 이렇게 잘 되어 갖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지지 시스템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레거시 미디어, 특히 한국의 미디어들이 트럼프가 지지율이 약하다느니 이런 뉴스 하는데 사실 아니라 그랬죠. 트럼프의 지지는 견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026년 11월에 중간선거에서 매우 공화당이 힘들 거다, 의회에서 다수당을 못 잡을 거다, 그런 얘기 다 헛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여론조사, 선거 전에 여론조사한 거, 실제 선거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엉터리고 허망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믿지 말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화라든가 토크나이제이션, 토큰화, 실물 기반 화폐, 대차 대조표 축소, 케빈 러시가 이제 하겠다는 그런 금융 구조를 이해하는 새로운 후보들을 예비선거에 대거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예비선거가 프라이머리 일렉션이 있었죠.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딥스들의 의회 세력은 단순한 표의 어떤 숫자가 아니고 그들은 이제 정보를 유출하는 통로였고 정치 쇼를 만드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교체가 되면 백악관 볼룸의 강화 작업이라든가 UAP 단계적 공개, 또 베네수엘라 통로 개방, 클래리티 법안 추진 속도를 막던 장애물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구 하나씩 바꾸는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기는 하나, 반대로 실제로 늪에 있는 스왑프들을 제거하는, 스왑프가 이제 늪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되자마자 나는 워싱턴의 스왑프를 drain the swamp, 늪을 말려버릴 거야, 늪에서 물을 뺄 거야,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죠. 이게 그 소리입니다. 그 늪지대를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지금 이 의원들 하나하나 잘못된 애들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하는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구조를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권력 세력은 자기들의 후보군이 사라지는 것을 지금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죠, 딥스들은. 그리고 새로운 세력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건데, 이렇게
극적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천 번의 조용한 교체가 계속 일어나면서 권력의 균형이 조금씩 바뀌고 결국 상대방 딥스 쪽에는 더 이상 남아있는 선수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셋은 의회 안에서 완벽한 화합까지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구조적인 변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을 만한 운영 인력만 있으면 돼요. 전체 싹 깔을 필요 없어요. 강력한 믿을 만한 그 운영할 만한 인력만 reliable 믿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채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예비 선거를 한 결과입니다. 미국에서 예비 선거한 결과. 그래서 지도가 바뀌고 오래된 이름들은 사라지고 있고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게임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시스템은 이제 플레이어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 뭐 플레이하는 애들이 사라지니까 이제 쟤들 시스템 자체가 딥스 시스템 자체가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프라이머리 선거 끝나고 그 뒤에 있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달리해서 국가 복원과 이제 사라진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새로운 황금 시대를 위해서 다시 이제 우리에게 딥스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쓰임을 받는 그런 기술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그 약이 있습니다. 약이 있는데 임종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아이들이 그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 이게 동화 같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달파 같은 군사연구소와 비밀 예산 프로젝트 안에서 오랫동안 개발해온 기술의 최전선입니다. 그리고 이건 국가 비상체계 보호 대상들과 그리고 오래된 권력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는 움직임과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처음 이 프로그램들이 시작된 곳은 윤리 기준이 굉장히 흐릿한 환경이었죠. 그래서 그 동물 실험부터 시작해서 통제가 거의 없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까지 했었고 전쟁 지역이나 비밀 시설에서 진행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는 군 의료기술 발전이라고 포장을 했고 실패 사례는 기밀 문서 속으로 사라졌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권력층과 특정 인물들을 위기 상황에서 살려두기 위한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대중에게 생명 안정화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나돌고 있고 그 달파의 그 프로그램은 냉장 보관이 필요 없는 인공 혈액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혈액처럼 산소를 전달하고 응고를 돕고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골드 200이라는 기술이 붙는데 이게 GOLD EVAC 이렇게 스펠링은 합니다. 그래서 이건 몸 안에서 직접 산소를 공급하고 약물을 자동 주입하는 시스템인데 병원 장비가 아니라 전쟁터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멈추고 뇌 활동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도 사람을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유지시키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 의료에서는 이미 이런 사례들이 존재하고 심정지 환자가 에크모 같은 장비로 살아난 경우도 있고 저체온 치료나 인공산소 전달 기술로 사망 선고 직전 상태에서 회복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야기도 완전히 허황된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표현은 과장일 수 있지만 임상적으로 거의 죽음 상태였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기술은 실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군 의료 시스템에서 일반 의료 영역으로 점점 넘어오고 있습니다. 비밀 예산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기술을 고가치, 이제 굉장히 가치가 높은 사람 인물 보호에 사용해 왔다고 하고, 국가 비상 상황이나 권력층을 보호 체계 안에서 특정 인물이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금융 권력 가문들, 정보기관 네트워크, 할리우드의 영향력이 있는 조직들은 과거부터 일반 대중과는 다른 의료 시스템에 접근해 와서 그러한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죽은 것처럼 처리된 뒤 다른 곳으로 이동됐고, 어떤 인물들은 보호 프로그램 안으로 이렇게 보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짜로 죽은 것처럼 사망을 선고하고 신분을 이동하고 비밀보호로 체계 같은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지금 이런 네트워크가 무너지면서 과거에 숨겨졌던 기술과 정보가 공익 목적으로 재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건국 250주년 즈음에 엄청난 발표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그럼 왜 이런 기술들이 중요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 권력을 오래 유지하려면 핵심 인물이 사라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비밀리에 살아남아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일부 비밀 조직과 권력 네트워크가 이런 기술을 자신들의 보험처럼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반면 일반 대중은 펜타닐 같은 마약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즉 권력층은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을 독점하고 대중은 중독과 마약 중독 같은 거죠. 그런 거와 혼란 속에 방치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 내부 일부 세력이 그림자 정부보다 헌법 질서를 우선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기술이 점점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호 프로그램을 안으로 사라졌던 인물들도 위협 세력이 제거되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위트네스 프로그램이라 그래갖고 보호되는 사람들이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죽었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어떤 좀비처럼 여러 사람이 귀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과거에 숨겨졌던 사건과 인물들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낼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기다려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슬슬 이런 정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래된 권력 구조의 비밀 유지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이런 이란의 협상과도 이게 연결이 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 핵 협상도 뭐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비밀 자금 흐름을 끊는 작업이기도 하다고, 사실 그 겉으로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거와는 달리 많은 일들이 그 이란 협상 관련으로 내포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농축 우라늄을 제거하거나 국제 감시 아래 두게 되면 중동을 통해 돌아가던 비밀 자금과 대리전 구조가 약해지는 것이죠. 이건 뭐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그 결과 정보기관이나 무기 산업, 그림자 네트워크의 돈줄이 끊기게 되겠죠. 그런데 힘모자라고 불리는 세력도 완벽하게 깨끗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과 정보기관 안에도 여전히 과거 체제와 연결된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일부는 강요를 받아서 그렇게 됐고, 일부는 공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깔끔하게 끝나는 혁명이 아니라 오래 타들어가는 화재 같은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미디어나 금융이나 남아있는 권력 조직들이 계속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했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들은 대중이 앞으로 더 충격적인 폭로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놀랄 일이 있나 봐요, 앞으로. 어떤 우리는 지금 저 세상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이 생기나 봐요.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달파의 프로그램은 메릴랜드 대학과 여러 바이오 회사들이 함께 개발 중인 인공 혈액 프로젝트인데, 조금 아까 말한 인공 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 혈액 프로젝트인데, 그거는 산소 공급, 피의 응고, 혈액약을 유지 같은 기능을 냉장 없이 할 수 있게 만든 게 목표였대요. 그래서 그 골드이백 기술은 몸 안에 관 하나만 넣어도 산소 공급과 약물 전달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인데, 중증 외상 환자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동안 몇 시간이나 심하면 며칠까지도 버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거를 얘기하는 그 내부 고발자가 있었어요. 그것은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기계는 아니고, 하지만 심장이 멈췄고 생체 신호가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도 뇌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다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죽었다 살아난 사례도 이런 종류의 의료 연장 기술과 연결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표현은 실제보다 상징적으로 사용된 것이지, 뭐 진짜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앞으로 이런 기술이 다 더 공개될 걸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만들기 위한 메시지다. 조금 아까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달파 생명공학 부서 책임자들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그걸 만든 사람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메릴랜드 대학이나 피츠버그 대학, 여러 군 밀리터리 연구소와 바이오 회사들이 참여를 했고, 일부 프로젝트는 코로나 이전의 바이오 보안 연구들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디퓨즈라는 계획도 있는데, 이건 피러 다작과 에코헬스 얼라이언스가 관련했던 연구 제안이었고, 중국의 우한 연구소와 연결된 이름들도 나오고, 게인 오브 펑션, 그 기능 획득이란 말로 제가 번역을 했었는데, 그 논란과 같이 다 연결되는 이야기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쟁점이 많은 것인데, 그것은 오래된 금융 가문들과 현대 바이오 산업이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록펠러 재단 시대의 의료 연구 자금 흐름이 지금 제약산업 구조까지 이어졌고, 중앙은행 시스템과 국제금융기관도 연구 자금과 연결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2008년 위기까지 이 기를 이용해서 자산과 권력을 더 집중시킨 것들이 저들의 팁스들입니다. 즉, 경제 위기와 의료산업, 금융 시스템이 서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구조처럼 움직였던 거죠. 그 다음에 카자르하고 정보기관의 연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들은 이제 중세, 제가 여러 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카자르 역사와 현대 금융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오래된 그 프레임을 말씀을 드리면, 정보기관, 뭐 CIA나 MI6나 뭐 모사드나 이런 정보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금융 시스템, 국제 기구들이 서로 얽혀 있지만 구체적 증거보다는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잔일 조직이라기보다는 서로 이해가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집단들이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협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의 실험들은 윤리 기준이 거의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인공 혈액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넘어서 위험한 인간 테스트까지 진행을 했고, 많은 자기네들이 아주
가치가 높은 인물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 연장 프로그램도 존재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사망, 비밀 이동, 아까 한 거예요. 그 보호 프로그램 같은 것이 실제 있었고, 과거에는 이런 기술이 권력층 유지에만 그들에게만, 권력층에만 쓰였다고 하면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서 군 내부 일부 세력이 국경 문제, 마약 카르텔 내부 부패 같은 국내 위협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일반 우리들의 사회로 넘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중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것인데, 예전에는 극소수 권력층만 접근하던 생명 유지 기술이 대중에게 공개되면 과거 시스템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전쟁 지역과 인신땡땡 네트워크, 의료 데이터 수집 같은 어두운 구조를 통해서 기술이 사실은 발전을 했는데, 그래서 금융재단과 의료기관들이 오랫동안 영향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지하 비상시설, 지하 군 시설과 국가 비상유지 체계라든지 금융 가문과 바이오 산업의 연결 구조라든지 그런 얘기는 제가 그동안 드렸고, 그래서 생명공학, 금융, 국가 비상 시스템이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부 고발자들이 이런 얘기를 나와서 하는 건데, 결국 생명유지 기술이나 금융 시스템, 국가 권력 구조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제이드 벤스가 지금 행정부 안에서 좀 고립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그냥 하나의 그런 이야기가 지금 대두됐는데, 특히 이란 왜 그랬냐 그러면 이란 문제에서 강경파로 나서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내부에서 불만이 이제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이드 벤스가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2028년 대선에 이제 부통령이니까 2028년 대선에 구상에서도 빠질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런 소문 여러분 방송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2028년에 제이드 벤스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소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이드 벤스의 과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리콘밸리의 투자 그 회사에서 일을 했죠. 그리고 피러틸 그 팔란티어를 만든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한 명인 피러틸과의 관계가도 있고, 그 사람이 사실 제이드 벤스를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에게 소개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나와서 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 반 트럼프 성향 글들을 쓰고 그랬죠. 사실은 제이드 벤스가. 그래서 강경파 진영에서는 사실 제이드 벤스를 색안경을 끼고 완전히 믿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포퓰리즘 정치인처럼 행동하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그 사람이 완벽하게 지금 2028년의 결정을 자기가 출마한다 안 한다의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이건 뭐 받은 인텔이 아니고 저의 생각은, 일단 제이드 벤스는 40대로 아직은 정치 경험이 없고, 상원도 조금 하다가 그냥 부통령으로 발탁돼 가지고 나와서 부통령이 된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러닝메이트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일단 정치 경험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젊고 그래서 대통령으로 나오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란 문제에서 군사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주저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계산된 거리두기처럼 보인다 이렇게 여겨진다고 해요.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자기의 공이라 그러면서 가져가고 실패하면 빠져나갈 여지를 남기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계산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핵심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지지층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털시 게버드 D&I 국장의 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이거 댓글에서 물어봤어요. 그게 왜 그랬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한 소식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남편이 희귀암이라서 뭐 그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서 그만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아, 저거 뭔 일이 있구나 이랬는데 이제 마침 소식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남편의 뭐 암이라서 이제 그만 군 D&I 그 국장을 국가정보국장을 그만둔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란 문제와 정보 평가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과거 그녀가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과 만났던 일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행동이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라 기존 안보 서사에 대한 깊은 의심을 보여준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가 완전히 자기 편으로 움직이기를 원했는데 그녀는 기존 정보기관식 판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그만둬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독립적인 사고를 유지하려 했고 그것이 이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완전한 충성을 보여주질 못했죠. 그 털시 게벌드가 민주당 출신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란 우라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농축 우라늄을 미국이나 국제 감시 체계 아래 두려고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는 시간은 한 5월 26일 그때니까 이 이란 뉴스는 급박하게 돌아가서 제가 방송하는 이 내용이 아마 그 어떤 이란 문제가 어떤 나왔다면 그 뒤에 가서 이 얘기가 제 방송이 방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선 그런 얘기를 드리고 이런 민감하게 시사 문제가 대두되는 요 시기에는 요 방송의 이 시기가 좀 뭔가 좀 민감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반출을 하던 현장에서 폐기하든 어쨌든 관리 가능한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은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중동 긴장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군수산업, 정보기관 예산, 대리전 구조가 모두 이 갈등 위에서 돌아갔기 때문이고 오래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 J6 사건 아시죠? 2021년 1월 6일 날 미국 의회 난입 사건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이건 다른 주제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현장에 FBI와 연결된 인물들이 있었고 그들이 일부는 나중에 협조자로 돌아섰죠. 그래서 순수한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 선동가나 감시 인물, 정보국의 인물들이 그 안에 섞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 얘기는 뭐 과거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이클 플린의 당일 통화 기록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특히 가족과 연결된 통화들이 압박 포인트인데 라저 스톤과 알렉스 존스가 사전 집회 조직과 호텔 원룸 주변 활동에 깊이 관여했고 트럼프 대통령 진영의 동맹으로 보였지만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혼란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이 결국 반란 프레임을 강화했고, 이후에 강경 단속 명분을 만드는데 그들이 오히려 이용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의도를 했든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여겨졌던지, 결과적으로는 그 딥스가 원하는 그림을 완성해 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 인물과 방송인들이 사실상 통제된 그 딥스의 딥스가 원하는 역할들을 그 방송인들이 해준 거죠. 그래서 대중들을 계속 흥분시키고 에너지를 유지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 바깥으로 못 나가게 그런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들고 갈등을 키우고 결국 그 혼란으로 정치적 법적 이익을 챙겨온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에 이제 뭐 말려 들어갔다 그럴까요?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연결고리들이 지금은 하나하나씩 정리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중 스파이가 영화처럼 어두운 골목에서 암호를 주고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애매한 금융관계라든가 외교 문제의 약점, 권력의 욕심, 압박에 쉽게 흔들리는 성향과 선택적 정보를 유출하고 정책을 방해하면서 여론 조작을 하는 이들을 스파이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편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시스템 내부의 균열을 만드는 사람들로,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산 복합체나 정보기관, 잔존 세력, 정치 기회주의자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우리 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복원을 위해서는 중간 입장이나 양쪽의 눈치를 보는 태도를 허용할 수가 없고 완전히 기존 구조를 정리해야만 새로운 체제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딥스 쪽에 아직도 뭐 어떤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않은 자들은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구조를 정리해서 그래야 깨끗하게 새로운 체제가 들어가면서 딥스가 이제 완전히 정리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중간에 이제 그런 털스 게버드 얘기도 그 제이드 벤스도 얘기도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어떤 미국의 그러한 어떤 생명 연장 기술이라든가 비밀 의료 시스템, 또 정보기관이나 금융 권력, 국가 비상 체계까지 서로 얽힌 거대한 구조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황의준님, 강정환님, 현순리, 이현순님 같아요. 라스트네임이 RHEE. 그 이승만 대통령도 E를 RHE로 스펠링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렇게 세 분이 슈퍼땡스 보내주셨고, 카카오뱅크에 자율 시청료 보내신 분 다음 방송에서 한꺼번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후원해 주셔서 라나 방송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을 거다,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매우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멤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멤버 해주셔서 라나 방송에 후원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서 알림 설정을 하셔야 멤버 방송이 나갔을 때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독 지금 29,000 몇 명인데 조금 더 하셔서 앞에가 그래도 3자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3만 얼마. 제가 너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방송 2020년 8월 달부터 했는데 인터뷰 하면서 했죠. 근데 안 해서
구독하는 구독자 수가 작습니다. 방송을 오래 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열심히 지금 구독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구독을 안 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은 없게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뭐 방송 들어주신다고 고생들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늘 아버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나방송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송 되기를 원하고 라나방송 들으시면서 예수 믿고 나오시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그 간간히 댓글에 써 주십니다.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그 방송을 하고 있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원하고 오늘도 방송 들으신다고 고생들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 제가 또 엄청난 재미난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